전 세계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가 2024년 566, 5천만 달러에서 2037년까지 967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19년도에 또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연한 연구를 했고 관련돼서 10건 제출을 하고 제약회사에 이게 컨택을 했으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걸로만으로도 뭐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주로 독감, 그다음에 또 뭐 감기 종류들도 그렇고 또는 거기서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고아나사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얼얼하게 이렇게 해서 건글도 근지럽고 이런 이렇게 입술에 염증 나고. 근데 이 헤르페스 작용이 사람들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여기만 마비를 일으킨 게 아니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중풍 같은 거 또는 이런 데도 관련이 있거나 이게 복통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지금 헤르페스 바이러스 종류들이 염증, 얼굴을 간지럽게 하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입술에 포진, 그다음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중풍 이런 데까지도 운동신경 장애. 보통 이 바이러스들이 운동신경 장애를 신경계통에 전복하고 있어 운동신경 장애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마비 현상을 주로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전립선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비대,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비장 비대, 또 이렇게 어떤 갑상선 비대까지도 저는 얘기해서 비대하면 이게 물론 뭐 비대가 다른 세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바이러스를 먼저 의심하고 있거든요. 노로바이러스 복통을 일으킨다는 점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뭐 어떤 축농증도 그렇고 딱 그것만의 원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축농증, 비염, 그다음 천식 이런 것들들, 그다음에 어떤 이런 간질환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게 생각지 못하는 모든 것에 작용할 수 있어. 출혈, 혈관 출혈이라든지 심장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과학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일반 화학 제품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쉽게 허락이 되는 이렇게 약초나 또는 그 식품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 단독으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 속에서 했고, 마침내 제가 했는데요. 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것 또는 세균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 그렇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이것을 실험을 마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치료가 되느냐, 굉장히 치료가 된다. 어떤 부작용도 없다. 식품이니까 인체가 먹는 식품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것을 곰팡이의 열이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살균을 처음에는 제가 삐우병 치료제를 개발했었는데 드라이기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소멸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점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이거를 어떻게 배양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정체를 알까.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자라는데 정확하게 착안을 했고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 얘네들의 세포벽이 얇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체에 먹는 식품을 한 필링을 한번 해보자. 세포벽을 얇게 만든다는 거죠. 반복적인 이렇게 음식. 내가 어디서 착안했냐면 여기다가 사과시초를 넣고 각질형 무좀에다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발이 맨들맨들해지면서 필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부터 안 나던데요. 이것은 그렇죠.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연하는 연구를 관련된 10건 제출 지적 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좀 치료약에 있어서 상하수전화 식초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된다. 탈모 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탈모에 되게 머리 발랐더니 뭐 머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탈모 제품에도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식품 관리 토마토 케첩 절반이 들어가요. V8 재료인데요. 토마토 케첩의 절반이 들어가고 일반 그냥 사시면 돼요. 깔라만시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매실청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둘 다 잡기 위해서 했는데 세균 바이러스에 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펩시콜라 같은 콜라는 약간 그렇죠. 이빨도 녹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녹일 것이다. 얘네들의 이게 그런 생각 속에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생강청도 바이러스 작용이 좀 있어서 항바이러스 생강청을 시중에 사는 걸 그냥 넣고 초고추장 일반 고추장에다가 저기 뭐죠? 일반 고추장에다가 마늘 갈은 거, 그다음 유자청을 곁들여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액을 유액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방어층을 만듦으로써 이런 산종류를 먹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자체로도 살균력이 있어요. 생마늘 이것도 살균력이 있고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복통이 일어나서. 생마늘 같은 거는 보통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고추장 만들 때 익혀서 하니까 맛이 없어서 그럼 맛이 그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생마늘 가른 거 그다음 유자청을 넣어. 유자청도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거 넣고 조리 때 끓인 물을 이렇게 넣었다. 그거는 이제 저어가지고 혼합을 시키고 한 컵에 7번에 걸쳐서 넣고 물 조금 타서 7번에 걸쳐 먹으면 혈액이 20초, 30초에 반영이 되면서 안에 있는 것을 살균을 시작한다. 근데 자꾸 그렇게 혈액 속에 있는 것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탁월하고 특히 호흡기발에서는 짱이에요. 몸이 너무 이렇게 비글비글 하잖아요. 호흡기발에 이게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뭔가 모르게 힘이 딸리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이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이러스 이것이 상품화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거 바이러스 종류 하나 하다 보니까 이걸 배양할 수도 없고 바이러스 배양, 세균 배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차라리 공통점을 찾는 게 낫겠다.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이 얇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필링을 시켜서 한번 제거해보자.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가 필링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죠. 빵꾸 뚫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이렇게 삼투압으로 터뜨리는 거 착안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이건 저희 독창적인 연구로서 어떤 누구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종류의 효과가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기름에 튀겨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이제 방송국에서 하지 마세요. 물에 좀 씻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거기다 조리대 물을 같이 끓여서 했더니 조리대 물 끓인 데다 커피 온도를 넣어서 주전자에 넣고 끓였더니 효과가 있더라. 일반 커피 추출기로는 좀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에 작용하고 또 항균 이렇게 그렇죠. 균에도 작용하더라. 그래서 커피 조리 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적어도 커피 부분을 이렇게 헬리코박터하고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약회사가 됐든 한국 약거래도 유리 됐든 어떤 데서도 이것을 커피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항바이러스 헬리코박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품 만드셔도 제기술입니다. 또는 조리대 제품이 위염과 유기향, 예를 들어 십이지지 않게향 이렇게 안 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연근가루가 있어요. 연근가루가 같이 결하면 이렇게 지혈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지혈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용량으로도 먹어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크론병, 대장암으로 생기는 출혈 또는 어떤 아스피린이라든 이런 계통으로 인한 출혈, 혈관 출혈과
뭐든 위염과 유기양, 십이지대양 이렇게 이런 출혈 나는데 도움이 된다. 즉각적으로 묻는다. 치질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치질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균을 해야 되는 찌꺼기와 살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장 출혈에도 도움이고 외용약으로 연고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조리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신장 같은 거 질병이나 간 이런 데 췌장염이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 혈관이라든지 상처가 생겨서 아물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혀를 깨물었는데 잘 아물질 않아서 물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되는 조리대 물을 끓여 먹으면 그냥 아물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리대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사람이 지식이 좀 있어요.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인데 조리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혈 효과를 가지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아물고 재생하게 하는데 탁월한데 연고에도 작용해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용약으로도 탁월하다.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에게 조리대 물 연고 같은 연근가루 같은 게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조리대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화상 입은 사람이라든지 피부 재생 상처 피부 재생에도 제약회사나 어딘데 이걸 기반으로 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단독으로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커피 단독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효과 있다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연구 결과를 따라서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피 조리대와 관련 그러나 그 호흡기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이 토마토 케찹 이걸 따라갈 게 없어요.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데 커피하고 조리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완전 해결이 어렵고 다만 이게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커피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커피 단독으로만 먹어도 탁월했다. 그래서 커피 조리대 두 가지를 먹으면 이게 헬리코박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항균에도 아까 토마토 케찹 기반 거는 항균도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매실청을 좀 더 추가로 프로테이즈를 넣으시면 항균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녹여서 삼투압으로 터뜨린다. 매우 신속한 효과가 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먹이면 어떤 것보다도 작용한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소멸되는 거 보면 헤르페스 계열인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 바이러스 종류와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세포벽을 녹인다. 이거는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한 연구 결과이니까요. 실험을 해보시고 제약회사든 어디든 저한테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농사 지어놓으니까 올라온 농사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농사 수확물을 가져가서 자기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농사 지어놓고 홀라당 수확물 가져가서 전부 다 그러시면 누가 농사 지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이건 조금 전에 토마토 케찹 그거는 항균 항바이러스에 둘 다 작용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종류,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하다. 또는 이렇게 커피 조리대 이것도 항균 항바이러스에 탁월하거나 바이러스 종류에 탁월하나 헬리코박터에도 탁월하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항균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항균 시장 규모가 2032년 533억 달러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토마토 케첩을 먹지만 세균성이라고 의심됐을 때 특히 복통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런 설사 일어날 때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 종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균 종류를 따로 개발해야만 했기 때문에 매실청하고 조리대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조리대 끓이니까 탁월하더라. 그다음에 매실청을 제가 만든 방식으로 이렇게 매실을 넣고 끓여서 씨를 제거하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주니까 금방 만들어지더라. 전통적인 재료법이 아닌 매실청 재료법인데요. 이거 하시면 제기술이 되게 방송관에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일청과 가을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고 이게 매실주에다가도 과일청, 괄주 이런 걸 넣어서 만들거나 매실주를 소주나 위스키, 맥주, 막걸리, 기타 포도주 다른 데 넣어서 환상적인 술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조규 전 세계 항균 부분에 있어서 매실청 플러스 마늘청, 생강청, 마늘청, 생강청은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진전에 한 10몇 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익히고 그 다음에 조리 때까지 하시면 이거는 또 다른 작용. 매실청 조리 때는 간이 버전이고 이건 좀 더 이렇게 좀 냄새 나신 몸에 냄새 나신 분에게는 생강청을 좀 더 비율을 높이시면 내결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런 부분 항균 시장에 있어서 이건 탁월하다.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동물에도 토마토 케첩 부분하고 이것도 동물에게도 적용하다. 식품이니까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부작용을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으로 됐든 약초로 됐든 저는 질병 그렇죠 항균 바이러스나 세균을 소멸하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체가 질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면 뭐 꼭 과학적인 약품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집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낫기만 하면 되죠. 낫기만 하면 되게 빨리 낫고 부작용이 없으면 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체 식품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후보 물질이 되게 적더라. 대부분 제가 보면은 카레 종류가 조금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 뭐 이거 먹으면 되는데 뭐 굳이 카레 먹을 필요는 없으면 도움이 되는 커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강 끓여가지고 생강하고 마늘이 좀 효과가 있었고요. 매실청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리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다. 이거 조리대는 약초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효과가 이렇게 식품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머리를 써서 토마토 케첩이라는 이런 부분을 섞어서 했다. 깔라만시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감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실청도 예전부터 우리가 배 아플 때 먹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건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유자청도 효과가 있고 유자청도 약간 바이러스 종류나 배탈 날 때는 도움이 되더라. 그러나 탁월한 게 있는데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네. 탁월한 가장 치고 효과가 있는 걸로 먹어야지. 그걸로 금방 치료가 되는데 뭘 덜 효과가 있는 걸 먹을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항균 항바이러스 제품으로 소개를 해서 판매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커피 유자청 하셔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커피 조리대가 제일 난데 커피 유자청 또는 조리대 유자청 하셔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생강 유자청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생강에다가 생강을 익혀가지고 유자청은 바이러스 종류에 탁월하다. 또는 생강 조리대 유자청 하셔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약초 종류로는 호흡기 바이러스 작용하는 게 조리대 55%, 삼백초 10%, 어떤 조리대가 55% 이상 들어 곰보 배추와 비단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이걸로 제품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재산권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특허 10건을 연구해서 냈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호흡기 바이러스나 항암제에게도 이것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효과가 있는 것이 그렇게 딱히 약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초도 잘못하면 간 손상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약초들이 있어서 조심을 많이 했고요. 다 복용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조 15%, 곰보백조 5%, 비단풀 5%, 예덕남 5%, 흐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 5%, 독고마리 5%, 부처서 5% 이렇게 해서 액상으로 끓이거나 환약으로 해서 이거를 지혈 효과를 갖게 하거나 그렇죠. 연고로 쓸 수도 있어요. 피부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항문 같은데 치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부었는데 이걸 화장솜 물어보자 했더니 다 가라앉더라. 그래서 이게 치질이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이빨이 뭐 이렇게 음식 찌꺼기 좀 붓고 피어라내다 그렇구나 그런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 다음부터 치즈를 완전히 해결했죠. 네네. 다음 지금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치즈를 완전 정복한 사람. 드라이기로 이렇게 찌꺼기 때문이란가 알고 비데기를 사가지고 항문을 벌려서 한 5번 6번씩 계속 꼼꼼히 씻고요. 찌꺼기가 안 남게.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변기에서 앉아서 살균했죠. 저기 건조하게 찝찝해서 드라이기 그냥 살균을 해버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지에다가 이게 돌가루를 넣는다는 거 모르셨죠? 여기 그래서 돌가루를 넣어서 하얗게 한다는 거. 이거 저도 그 기술을 연구하다 구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딱 항문을 문지르면 이게 좀 약한 부분이라서 기스가 나고 그래서 겨울에는 잘 아물질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붓거나 계속 이렇게 상처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거를 안 닦고 두드려서만 닦고 드라이기로 살균하고 그다음부터 안 났던데요. 겨울에도 겨울만 되면 거기 또 상처가 벌어져서 이렇게 기스가 났나 봐요. 그래서 터졌는데 그다음부터 그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55%, 어종차 10%, 삼박제 10%, 건보배채 10%, 비단프로브, 소르장이 5%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도 제 기술에 이건 간이 버전으로 사용하시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마토 케첩 따라갈 게 없다. 네. 토마토 케첩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작용을 했을 때는 커피 조리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탁월한 것을 이렇게 쓰는 게 낫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일 탁월한 게 있는데 뭐하러?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조리대 또는 매실청하고 매실청하고 뭡니까? 마늘, 매실청하고 마늘청, 마늘하고 생강은 익히셔야 돼요.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좋더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항균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른 게 있었는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을 해서 곤란 드라이기의 순간 온도가 150도인데 열탕 소독을 하듯이 스팀으로 살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제 건조열풍으로 살균하는데 저는 옷 같은 거나 팬티도 이것도 살균해요. 손도 예전에는 피부병을 있었는데 저는 피부병이 지금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살균을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이 열이더라. 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얘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타격을 입나 봐요. 그래서 1차 타격, 2차 타격, 10차 타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피부에 화상 입지 않게 특히 항문 같은 데는 사타구니에서 사상이 있기 십상이에요. 조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너무 가까이 되면 열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적당히 띄어서 저는 강풍으로 하거나 강약으로 이렇게 강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반복적으로 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유방암 같은데 결절에도 한번 실험을 해보라 그랬죠. 해보고 흑색증 같은 것도 예전에 내가 한번 경험을 한 번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인두기로 위에 딱 지져가지고 안에다 열이 퍼진다라 순간 열이 뜨거워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고드는데 한번 실험을 병원에서 해보시라. 그래서 이걸 수술할 때도 어떻게 암 제거한다 그러면 칼로 제거하면 퍼져요. 그래서 딱 대고 그래서 이렇게 안쪽까지 딱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이 딱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면서 거기 빵꾸가 나요. 이렇게 암조직 같은 이런 것들이 빵꾸가 나면서 이렇게 딱 태워져 익혀진다 그러는 열로서 익힌다 개념. 그 안쪽까지 정상적인 세포를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하려 그러면 저 바이러스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암세포는 이것을 열이 최소한 순간 온도가 극도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다 소멸이 되더라. 이런 것은 이제 제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 저는 그래서 좀 비슷한 걸 그걸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뻥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이거는 실험을 해보라는 거지. 이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드라이기 징계인들기로 하신다 병원에서 하신다 해서 저한테 돈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네. 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 열이더라. 열탕 소독을 하듯이 이거 드라이기로 소독이 되더라. 어떤
화장실 갔을 때 손 말리는 게 세균의 원상이라 좀 그거를 뜨겁게 온도를 해서 50도, 60도, 70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100도를 해서 원하는 선택제를 해서 살균하자 그랬더니 또 그 방송갈색의 제품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한심 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요. 20몇 개가 광고를 꼭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주한미 대사관도 하시고 주한미군 동정 그다음에 하고 오스트리아 관광청도 하고 카이스트도 하고 지적재산권 협회도 하시고 하나도 하시고 제 기술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LG도 하시고 현대자동차도 하시고 광고까지 다 제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ITN의 제 기술이 지금 무더기로 쏟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프라시티 창문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시더라고요. 보석성 털리는 거고 프라시장을 이렇게 대자 안 깨진다. 유리창을 깨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YTN에게 보도가 딱 나면서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는 안을 하시고 프라시장을 덧대는 거 아니시죠? 거기 이제 기술을 아셔야 되는데 프라시장, 유리창 서로 이중의 것을 할 때는 홈을 파서 접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니면 거기 습기 들어가서 잘 떨어지거나 화면이 유리창이 뿌옇고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 이랬을 텐데요. 네. 지저분해지거나 일단 그 기술을 써야 되는데 프라시장은 얇게 여러 겹 들어가가지고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하는 기술도 쓰는데 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이 기술을 하시면 프라식 제품이든 프라시 유리든 기타 이종의 것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동일하다. 홈을 파가지고 수직톤과 수평탄을 넣고 접합을 시켜주면 가공비가 싸다는 거죠. 삼성이나 SK, 삼성협력사, 코닝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전기선, 통선을 넣고 반도체 같은 얘기나 이런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선을 넣고 거기다 절연 구조를 넣어줘야 돼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보존이 되고 또 서로가 열도 전염이 되지 않는데 열결을 먹는다 할지라도 열기가 전염이 안 되는 피복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HBM 적층을 할 때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절연체가 뭐가 됐든 종류가 됐든 입혀줘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하면 높이 쌓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약간 비스듬히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절연체가 뭐가 됐든 뭐 건축용 실리콘 웨이퍼, 건축용 실리콘을 특히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약간 얇게 코팅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곰팡이 살균제를 써서야 돼요. 곰팡이 되니까. 그다음에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거나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써주거나 이것을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복합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씁니다.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기도 많이 들고 속도도 높고 그럼 이거를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봉을 좀 입혀주면 전기가 있고 없고를 저장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금속을 여기 뭐 또 피복을 뭐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방수제나 뭐 건축용 실리콘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절연 구조를 넣어서 이 약점을 해결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그것을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가 축적돼 가지고 보다 그것을 4분의 1로 이렇게 4개 점 4개 보이시죠? 4분의 1, 8분의 1 나눠서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저장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커피시다가 된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코너에다가 그 금속을 좀 두텁게 해서 신호를 중폭화해서 보내서 신호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이게 충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카페시타를 만들어서 또는 트랜지스타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언오프 시켜서
가로 세로 높이로 수조 개 또는 수십 개, 수백 개를 해서 저장 구조로 가져가 줍니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문자 방식이 무엇이 ABCD가 됐든 간단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 뭐 이런 것들 몇 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서로 간에 약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5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비밀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의 수를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쯤에 여기서 이런 작은 금속 구조를 두텁게 해주고 카페시타를 만들고 여기서 그걸 4분의 1로 이렇게 4개로 나누거나 8개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뭐든 HDD나 SSD도 이 셀과 셀을 결합해서 어떤 진법수에 무엇이고 또는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럼 다른 데서는 뭐 군이든 국가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똑같은 숫자라도. 연격이 어디를 가든지 그쪽에 가면 이 숫자만 되면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이건 이제 번역의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인간 언어로 만들면서 동시에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주고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컴퓨터 통신에서 유무선 통신에 사용하자는 거죠. 유무선 통신도 진법수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바꿔놓으면 내가 모드를 누르면 여기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으로 유선전화 걸더라도 프랑스 언어로 바뀌거나 독일어로 바뀌거나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의미로 똑같은 숫자로 변환되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내 목소리에 주파수까지 분석해서 번호로 만들어 숫자로 바꿔서 나는 내 영어를 스페인어 모르지만 스페인어로 얘기하거나 내 목소리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요. 이런 형태를 쓰시면 제 기술이 전 세계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하나가 모든 특허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이렇게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써야지 특허를 주거든요. 또 신규를 줍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하기 어려우면 불가능하고 어려우면 안 주는데요.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제학을 만들 수 있어도 그런데 만들지 못하는 건 국제 규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끔 언어로 설명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지적재산권 형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두고 그 제품을 반영해서 만들면 그것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지적재산권 형성이 더 낫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개 쪼개 100개나 1000개로 쪼개도 그냥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저장하거나 그래서 D램에 떼어주거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D램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거나 통신칩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크기를 틀리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용량의 이렇게 처리 능력을 따라 크기를 틀리게 들어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CPU도 GPU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은 HDD도 마찬가지, SSD도 마찬가지다. 뭐 캐시 메모리도 마찬가지다. SLM을 쓰든 뭐든 또 대중소로 들어간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타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ALU나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의 D램이라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20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대중소로 이렇게 정보 용량의 시험을 따라서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20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다.
또는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 이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안에를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20개도 만들어 놓으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안테나 같은 것이 스카라 F에 있는데 그 스카라 F 이렇게 유성 작은 미니 안테나를 10개 둬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자동차에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신칩이 전파 수신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 통신칩에서 다른 통신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 정보를 그래서 일꾼들에게 나눠서 이 일을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조각 단위로 띄워서 디램에 띄워가지고 최대한 디램을 일꾼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늘려서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띄워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한다. 각각 틀린 곳에 저장해 HD도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문서를 왔다 갔다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인간은 그러죠. 이것을 작은 조각 단위로 1000조각으로 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한다는 기술을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의 개념 자체 CPU 설계, GPU, DRAM, HBM 또는 뭐 HDD 이런 거 부분 그다음에 이런 SSD 이런 설계 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통신칩도 이 기술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한다 또는 동시에 띄운다 또는 그것을 다시 조립 합산한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20개 있다고 합시다. 일꾼을 최대한 늘려서 동시에 각 틀린 언어를 독일어, 스페인어, 틀린 언어를 동시에 인쇄하거나 글자 크기도 틀리게, 색깔도 틀리게 인쇄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나 모든 인쇄 방식에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어떤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회사 내 100대를 광선비로 묶어가지고 연산이다 그러면 100대의 연산을 나눠줘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요. 또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나머지를 거기다 동시에 저장을 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신생협체 어떤 모레라는 데서 이걸 재개념을 하시던데 짐 켈러라는 분은 제 디램까지도 제 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계속 쓰셔서 혹시 자기 기술이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두가 아는데 만약에 가상적으로 모두가 아는데 그러면 되게 웃기는 일이죠. 네.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시기를 바란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 네,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그럼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지 않느냐. 마더보드나 기판 구조에다가 저장 구조를 가져주고 숫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해서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걸 100개 묶으면 간단하게 저렴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보를 잘게 쪼개서 잘게 모든 곳에 저장하는 구조 여러 군데 발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두뇌 특정 부분만에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과 골고루 이렇게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를 하더라. 그래야지 발열이 없다의 기술을 이것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컴퓨터 설계, CPU와 GPU 설계해서 정보를 나눠서 쪼개가지고 작은 정보 쪼개서 디램을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저장하고 다시 동시에 부르고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CPU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통신칩도 그렇고 설계 단계 자체에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다. 디램 그 컴퓨터 CPU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 대자리, 중자리, 송자리 스마트폰, 워키토키, 와이파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TV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가정 같은데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의 효과를 누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미니 랩톱이라도 미니 컴퓨터라도 컴퓨터는 컴퓨터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효과를 만드시면 그것도 동일하다. 컴퓨터 100대 묶는 거하고 10개 묶는 거하고 20개 묶는 거하고 5개 묶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라는 거죠. 묶어서 하나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하는 것이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지나쳤는데 살균 효과로 다시 들어갈게요. 락스하고 과산화수로 그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화장실에 이렇게 바람 나와서 손 말리는 것을 뜨겁게 해가지고 가열 구조로 가서 살균 구조로 가자 그랬더니 그 제품이 나오더라.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는데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 알았죠? 체코 원전도 제 기술을 들어가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가지고 제 기술을 국제적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납품을 해서 납품 실적을 쌓아서 자기 기술로 둔갑시키고 설정 시기에 판매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더라. 한수원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죠. 이게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퇴직하거나 나중에 물러날 때 구상권 청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이 됐든 누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자체 배상이라는 공공재 국가에 팔았을 다른데 팔았을 때가 문제죠. 외국에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을 국가가 오히려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가상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락스 과산화수 그 다음에 어떤 드라이기처럼 살균 효과를 가져서 저도 이렇게 식품 살균하거나 식품 건조기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식품 건조기도 만장하고 여기 뭐죠 식품도 이걸로 드라이기로 살균 덜하는 것으로 뜨거운 것으로 과일을 살균한다든지 살짝 살균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식품의 건조기 여기에도 제습 방식으로 건조하고 열풍 방식으로 뜨겁지 익지 않게 살짝 해. 익어도 상관없는 제품은 상관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도도 높아진다. 과일 같은 거는 되게 빨리 되더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또 어떻게 빨래 건조도 같은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스팀 방식이 아니라 드라이기 건조 드라이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좋은데요. 저는 옷이나 팬티를 이렇게 드라이기로 살균하고 손도 살균하고 세탁 건조도 살균하고 얼굴도 한 번씩 살균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래 건조도 할 때 제습 방식으로 제습을 스킬을 배출시키고 이게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서 빨리 마르게 하거나 살균하거나 집안에 들어와서 옷을 걸어 놓으면 딱 건조 열풍 방식 살균되면 기분도 좋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식품 건조 기술에서도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뭐 대규모 농사거든 뭐 과일에는 제습 방식으로 스킬을 제거하고 건조 열풍 방식으로 살균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릇 같은 것도 씻거나 컵을 씻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컵에 딱 대고 있으면 안팎과 주둥이까지 해서 딱 씻어주고 옆에까지 다 씻어준다. 아니면 대고 있거나 안에 넣어주면 세척까지 해서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그것만 딱 꺼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척만 하도록 이런 간단한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숍이 좋겠죠. 넣어주고 거품 다 칠해주고 딱 꺼내서 물로만 씻어준다.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겠다. 그거를 넣어서 살균한다. 그릇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딱 넣으니까 지금 쉽게 기품 묻혀진다. 물로만 내가 씻어주고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걸 넣어주니까 건조 열풍 방식으로 살균해 주더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서 병원의 바닥과 집안을 살균하는 구조로 쓰시거나 친구를 살균하는 구조로 쓰시면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LG 홈쇼핑에서 이거를 스팀으로 영영 진공청소기인데 살균하고 60대시 되는 거로 이게 건조 열풍으로 말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이상실이더라고. 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제품 기술을 무단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50도시만 되죠. 바이러스는 살균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살균 구조에 있어서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살균 구조가 된다. 락스 70, 베이킹소다 20, 과산화수 20,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10인데 프로테진을 낮춰서 하셔도 됩니다. 과산화수를 10,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5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그 이하로 하셔도 됩니다. 얼굴 같은 거 바로 화장수를 또 괜찮던데 저는 얼굴에 바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떨 때는 보니까 제가 슈퍼락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약간 독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하게 뭐 어떤 성분을 더 넣으셨는가 좀 저번 때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슈퍼락스를 썼는데 싸서 다른 것도 쓰셔도 괜찮아요. 락스 종류는 다 되니까 저는 싼거 그냥 쓰거든요. 네.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타구니 완선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건조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서 직물이라는 것을 소멸시키고 비닐 장갑 끼고 이거 발라줬더니 프로테인이 싹게 지키지 않으셔도 저도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대뿐 발랐더니 해결되더라.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일반 충치균도 하니까 충치균도 없어지더라. 진짜 짱이더라. 네네네. 화장수로 써도 되고 화장수로도 살균 규조 화장품 살균 할 때도 이거 넣었으면은 곰팡이 이러죠. 아무래도 좀 되죠. 물티슈 같은데 알코올 같은데 술은 1급 발암 물질이 공업용 알코올인데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다. 공업용 알코올로 술 제조해서 많이 가시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네, 그걸 왜 그거를 소독 효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일어나는데 전부 휴발하기 때문에 살균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는 동물에게도 적용하거나 농사에 냄새 나는데도 적용한다. 동물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사용으로도 됩니다. 농사용으로 좀 희석해야 되겠더라. 잎이 더 곧바로 뿌리기 잎이 좀 마르더라. 그래서 뭐 죽지는 않는데 그럼 이렇게 씨를 뿌리기 전에 토양을 먼저 이렇게 해서 빗물이라든지 물로서 세척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낫다. 살균은 틀림없이 곰팡이 종류는 살균이 되더라.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적용하고 저도 그걸로 이렇게 충치균도 해결하고 다 해결할 때 곰팡이를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식품에서도 없고 약초에서도 없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로 해결했어요. 없어서 자질 끝에 락스를 했는데 락스로도 안 되더라고요. 락스 연구를 좀 하다가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결합을 해서 겨우 이제 찾았다. 그 다음에 해결했다라는 곰팡이 부분 해결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네. 강한 독성이 있는 걸 써야 되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항균과 항바이러스 시장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라는 것을 동물 살균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 박스 같은 데도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박스 같은 것을 살균하거나 첨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래서 물티슈 같은 데도 이게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되지만 좀 프로테이즈를 희석하거나 프로테나서 질 세정제로 들어가도 짱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종류에도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가 독단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전 세계 동물 피부병 치료제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도 드라이기로 살균하면 되는데 동물 같은 피부병인들이 드라이기 살균되거든요. 동물이 깨갱깽 거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일단 하되 살균 그렇죠. 피부 살균은 이거 따라갈 게 곰팡이 빼놓고는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이거 일반 이렇게 기생충도 다 죽어요. 이거 드라이기로 익혀버리니까 약간 이렇게 수면 후에 이렇게 딱 해도 나쁘지 않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 또 세계 동물용 피부약 시장 규모가 그래서 보면 2030년에 9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아는데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물고기에는 못하느냐? 물고기도 됩니다. 물고기도 프로테이즈를 낮게 가서 물고기 흡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 규모를 볼까요? 피부병 이것도 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피부과의 치료, 이건 피부병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병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치료제 시장, 피부과 치료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피부병 치료제 시장 규모
그래서 2029년까지 716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그럼 이게 피부병만 살균하냐? 아니다. 의료 정비 같은 것도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살균 구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살균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 같은 것도. 근데 드라이기로 살균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진드기도 다 죽기 때문에 이거를 물티슈 넣고 닦여고 싶은 이런 살균제 시장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거 얼굴에도 바르고 얼굴 한번 바르죠. 또 한번 발라볼까요? 전혀 이상 없어요. 이건 여기다 넣어서 쓰거든요. 냈다가도 이렇게 해서 손 건조로운 데가 있으면 살균하거나 이게 다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저 그러지 뭐 그건 문제가 좀 없더라. 그래서 그만큼 탁월한 건 없다. 전 세계 살균제 시장 규모. 살균제 시장 규모가 2024년 2111억 달러예요. 이것도 엄청나죠. 2024년 32년까지는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제가 개발한 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전 세계 해보세요. 저는 과학적 합리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허황된 기술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요. 이거는 그래서 살균제 시장으로 가도 탁월하다. 상품 모든 걸 다 살균할 수 있는 게 뭐 기구부터 시작을 의료기기부터 시작 모든 걸 다 살균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수술하실 때도 한번 이거를 프로테지를 이번에 제가 슈퍼락스를 한데 좀 이번에는 좀 독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 만드시지. 원래대로 만드시지. 락스 다른 거 쓰면 되니까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안전한 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희석해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뿌려도 살균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이렇게 살균할 때도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하실 때도 조금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다. 겉에 외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화장품 시장 살균, 화장품의 세균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거기가 이게 방부제를 넣었는데요. 거기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 전세 살균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건 엄청나죠. 네. 이것은 동물에게도 적용하고 농사에도 적용하고 농사에도 뿌릴 수 있고요. 전세계 살균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다. 전세계 어느 주 이거는 이게 어디에도 어떤 뭐 이렇게 물 소독할 때도 물 소독 시장 규모를 볼게요. 물은 흘려보내야 돼요. 물 소독할 때도 돈다. 3,233억 달러. 놀랍죠. 제가 개발한 게 좀 놀랍습니다. 2024년에 3,664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6,178억 달러 성장할 것이다. 물소독 시장,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증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먹는 용으로 개발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산 거는 슈퍼락스가 샀는데 너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품을 좀 변경을 시키셨나? 너무 독했어요. 그래서 좀 염소수 소독제 시장인데 염소수 여기 물을 살균할 때 물은 먹는 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물을 이런 부분에도 살균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이런데도 전 세계 물 폐수 처리 시장 규모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만은 하다. 그러시면 이거는 먹는 복용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예용량으로 쓰도록 만들었지 복용제로 하는 게 물에 어느 정도 적용할지 사람 피부에도 먹는 것은 물고기 피부 같은 데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뭐 거기도 세균이 증가했을 때 해도 된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베이킹 소다를 물에 뿌리면 녹조가 해결된다. 지금 공짜로 쓰세요. 네, 공짜로 쓰시고 물을 살균할 때 녹조가 금방 해결. 공짜로 쓰십시오. 그는 베이킹 소다를 뿌려봤더니 비올 때 녹조가 껴서 옥상에 딱 뿌려도 다 없어져 버리다. 그 다음에 또 안 나더라. 진짜 짱이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그럼 공짜로 쓰세요. 네. 전 세계 이 살균제 시장 이거 진짜 짱인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짜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전세계 피부병 치료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탈모라든지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틀림없는 것만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 관련해서도
뭐 방송가에서든 제 기술을 가지고 무단 의료 등록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방송가에서 제 기술이 식품 기술 무단으로 쓰이고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자꾸 하세요. 뭐 믿고 그러신지. 그래서 지적증명 민영사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외국이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 있는 곳이면 어쩌시려고 해요. 정치력 힘이라든지 다양한 그렇지만 문제가 커질 텐데요.